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제이컵 샤펠버그,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그냥 유명 선수랑 그를 동경하는 또 다른 선수의 이야기 같겠지만 자료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한 선수의 플레이 철학이 다른 프로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지에 대한 거의 탐사보도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베꼈다가 아니라 철학을 흡수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골이나 화려한 기술 뒤에 가려져 있던 희생이라는 가치. 이 가치가 어떻게 한 선수에게서 다른 선수로 이어지고 심지어 커리어의 방향까지 결정짓게 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계의 아주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도 이걸 가장 먼저 묻더라고요. 우리 같은 팬들에게 손흥민은 어떤 선수인가요? 답은 사실 뻔하죠. 월드클래스 골잡이, 아시아의 아이콘, 벌리전 원더골 같은 장면들이 바로 떠오르고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바로 여기서 관점을 180도 확 비틀어 버립니다. 같은 프로 선수, 특히 제이컵 샤펠버그의 눈에는 손흥민이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샤펠버그는 손흥민의 엄청난 골들을 보고도 감흥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주목한 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샤펠버그가 본 손흥민은 아름다운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공이 오기 전에 먼저 뛰는 사람, 칭찬받기 전에 먼저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주목받기 전에 먼저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건 정말 팬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골이 터진 그 순간에 환호에 집중하지만 선수는 그 골이 터지기 한참 전부터 시작된 그 움직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오직 선수만이 이해하는 축구라고 정의합니다. 팬들은 완성된 요리에 감탄하지만 동료 선수들은 그 요리가 나오기까지 주방에서 벌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과정과 준비를 본다는 거죠. 샤펠버그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바로 그 과정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간파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수의 눈으로 손흥민을 본 장본인 제이컵 샤펠버그. 이 선수는 대체 어떤 선수였길래 그런 것을 알아본 걸까요? 자료를 보면 그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천재도 타고난 스타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투박한 편에 가까웠고 그가 가진 무기는 정말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치지 않는 두 다리.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노력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육각형 선수는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선수가 어떻게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생존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이 엔진을 어떻게 써야 최고 레벨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해답을 TV 속 손흥민에게서 찾은 거죠. 남들이 손흥민의 그 환상적인 슈팅에 감탄할 때 샤펠버그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끊임없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뛰는 움직임. 자료에서 묘사한 것처럼 동료가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수비수 한두 명을 일부러 끌고 반대편으로 막 뛰어가는 그런 움직임 말입니다. 축구는 결국 공간 싸움이니까요. 한 선수가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 수비 라인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주면 그게 팀 전체에는 엄청난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샤펠버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골만 넣는 해결사가 아니라 팀이라는 기계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공격의 구조를 만드는 설계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발견이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축구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의 생각이 참 인상 깊었어요. 최고 수준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최고가 되는 건 재능의 영역이라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희생은 온전히 나의 선택과 의지의 영역이잖아요. 샤펠버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재능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손흥민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희생은 선택의 영역이지만 그 선택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 아닌가요? 감독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공만 쫓아다니는 선수, 기술 없는 선수로 낙인 찍히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 축구의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많이 뛴다고 모두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희생한다고 모두가 박수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골 넣는 선수에게 가고 이런 유형의 선수는 꾸준히 일하는 선수 정도로 평가절하되기 십상이죠. 샤펠버그도 내슈빌이나 토론토 시절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경기 중에 이름이 가장 적게 불리는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이상하게 선발 명단에는 항상 포함되었다는 대목이 있었죠. 팬들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감독들은 그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감독의 전술판 위에서 그런 선수는 체스판의 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격의 시작점이자 수비의 제1방어선,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며 무엇보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선수의 가장 완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는 샤펠버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대의 주인공까지 되어버렸으니까요. 희생과 스타덤, 이 두 가지는 사실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모든 통념을 깨버린 거죠. 누구보다 많이 뛰고 희생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샤펠버그에게는 단순한 롤 모델을 넘어서는 일종의 희망의 증거가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길의 끝에도 영광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손흥민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셈이니까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샤펠버그의 커리어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선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이라는 등대를 발견했고 그 불빛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항해를 계속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종착지가 바로 LAFC였다는 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LAFC가 우승을 위해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하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팀의 모든 것이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황.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손흥민의 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내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샤펠버그는 완전히 다른 걸 봤다는 겁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요. 수년간 바라보던 우상과 함께 뛸 기회. 여기서 자료에 나온 표현이 또 한 번 결정적인데요. 그가 본 건 그냥 같은 팀에서 뛰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는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내가 뛸 수 있는 기회를 본 겁니다. 이 한 문장에 샤펠버그라는 선수의 모든 축구 철학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팀에 가면 내가 저 선수보다 잘해야지,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샤펠버그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목표는 손흥민을 넘어서는 게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손흥민이 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탐내지도 주연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신이 수년간 갈고 닦아온 희생의 축구를 자신이 우상 곁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LAFC의 이적 제의가 왔을 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연봉이나 출전 시간 같은 조건들을 따지는 이성적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이 결정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축구 철학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윤리, 플레이 철학, 희생정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샤펠버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는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고 결국 경쟁자가 아닌 가장 헌신적인 조력자로서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건 동경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플레이를 따라하는 걸 넘어서 그 선수의 철학을 계승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SNS를 통한 개인 브랜딩과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 시대에 팀과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손흥민과 샤펠버그의 철학, 이게 어쩌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세상이기에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태도가 더 희귀해져서 그래서 더 강력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